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죠. 지금 시가 배당 수익률이 14%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 배당으로 4천만 원 이상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자산 가치를 불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플레이션 부분에서 자산 가치를 불리시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된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돈 가치가 떨어지고 돈 가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히 자산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아까 말씀을 해드렸는 금리를 인하한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되죠. 그럴 때는 아무거나 사도 되죠. 자산을. 부동산을 사셔도 되고 뭐 코인을 사셔도 되고 주식을 사셔도 되고 그런데 돈을 벌 수가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정점에 와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뭐 중앙은행이라든지 행정부가 나서기 시작을 할 때는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달러를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도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마 지금 주식 투자 이번에 제가 책을 쓰면서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책 지금 나와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시장이 안 좋은데. 책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지금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 벌써 제가 이제 우리 한국경제TV 작가님한테 요즘 주식 어때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좌를 잘 안 보고 한 번씩 볼 때마다 이러고 본대요. 계좌를. 눈점 사이로 계좌를 보고 난 다음에 실망하고 다시 계좌를 닫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주식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이 책 쓰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주식은 초보 책들만 있어요. 중급 책이 없어요. 주식 고급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보들이 들어와서 자산을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되면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주식은 역시 위험하구나. 계좌를 다시금 또 초보자 같으면서 나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하고 이제 자본의 이제 속성에 대해서 나도 이제 알게 되겠네. 나도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했다가 3개월, 6개월 지나서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위험하구나. 계속 초보들만 있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이다 보니까 이 책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어떤 자료냐면 우리 종합주가지수 차트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IMF 터졌을 때입니다. 시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107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270포인트까지 지금 하락을 한번 했다가 나중에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반복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리만 터졌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리만 터지고 난 다음에 시장이 막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니까 너무 많이 무너지니까 1000포인트 근처에서는 미네르바라는 분이 나타나서 맞아요. 기억이 나요. 이제는 한국 경제는 끝났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한번 쳤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이 회복을 했어요. 우리가 앞서서 얘기를 할 때 시장이 10,000원에서 종목이 10,000원에서 5,000원까지 빠지면 얼마 빠지는 거죠? 50%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오르면 시장은 100%. 수익률은 100%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나 30% 지금 마이너스야. 50% 마이너스야. 나 어떡하지? 주식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다 파시면 돼요. 다 파시고 난 다음에 시장이 돌면 어차피 회복을 하니까 기본이 지금 보시면은 이때 리만 터졌을 때는 보면 2100포인트에서 시장이 거의 한 10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다시 그럼 2100이 넘으니까 100% 이상 수익이 났겠죠. 그렇죠?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도 시장에 보면 2600부터 시작해서 1500까지 빠졌으니까 그냥 40% 정도 빠졌다가 1500부터 시작해서 3300까지 올랐으니까 100% 이상 수익이에요.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다.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아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끝나고 긴축에 들어섰잖아요. 긴축에 들어서면 지금 여기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더 잃어요. 더 잃기 때문에 만약에 1억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6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에 금리 인하 사이클을 보고 다시금 투자를 하면 6천에 얼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수를 사더라도 1억 2천이 될 가능성이 높죠. 1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일단 거기서 시장이 금리를 인하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돌기 시작하면 그 돈이 어떻게 다시금 원금이 1억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시장이 하락을 할 때 너무 매매에 치중을 하다가 보면 1억이 4천만 원 됐잖아요. 더블라도 8천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2천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시기에서는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주식에 대해서 트레이딩이 실력이 안 되거나 공부가 안 되거나 학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너무 빈번하게 하면은 나중에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늦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된다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하고도 비슷해지냐 하면 좋은 종목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방금 이제 짜장면 짬뽕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짬뽕이 맛이 없어서 애가 짜장면을 먹은 건 아니에요. 짬뽕도 맞아요. 정말 좋아하지만 오늘은 짜장면이 땡길 뿐입니다. 두 개 다 사줄 돈은 없는 거고 유동성이 축소되니까. 지금 뭐 보여드리면은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죠. 효성 TNC라는 종목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시가 배당 수익률이 14%입니다.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거는 강남에 아파트를 사도 안 돼요. 건물을 사도 안 됩니다. 동양생명은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삼성증권이 지금 보면 10%가 넘어요.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실 때 이제 책에서 텐베그를 찾기 위해서 투자자가 될 거냐 아니면 트레이더가 될 거냐 이렇게 단순히 그렇게만 구분해놨는데, 투자자도 가치 투자자가 될 것이냐 성장주 투자자가 될 것이냐 배당 투자자가 될 것이냐 인덱스 투자자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근데 나는 만약에 배당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만약에 삼성증권을 샀어요. 1억 원을 사면은 1년에 1,000만 원씩 나오겠죠. 세전입니다. 물론 1,000만 원 정도 일단 나올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배당으로 얼마를 받는 거죠? 100% 올리죠. 예. 그러면 나머지 주식은 플러스 알파죠.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는 우량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은 회사는 그대로 이익을 내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회사들이 많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시장이 더 빠지기만을 생각을 하고 있겠죠. 군침을 흘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단지 이런 배당주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효성 TNC가 54% 내준에 사야 되는 종목은 효성 TNC인 것 같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무 대답을 안 하셔서 저 혼자 얘기하기 정말입니다. 배당 수익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종목 아니어서. 근데 요거 하실 때는 책에서도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리긴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당 주는 거는 한 10년 정도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2018년도 이전에 배당 준 적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1,000원 줬어요. 그러다가 2,000원 줬어요. 그러다가 5,000원 주다가 갑자기 작년에 5만 원 줬거든요. 그럼 얘는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계속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5만 원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준 거니까 갑자기 5천 원 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른 회사들 아까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EPS가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죠. 주당 순이익이 3,000원, 3,400원 갔다가 2,800원 갔다가 4,300원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만은, 꾸준하게 10년 동안 배당이 어떻게 돼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형태들을 보시면서 시가 배당률이 높은 종목들 중에서 꾸준히 배당 주는 회사들이 시장이 안 좋아지면 가치 폭락을 하고, 그러면 시가 배당률이 10% 이상 나오는 종목군들이 나오는 거죠. 워렌 버핏도 시장 안에서는 가치 투자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시장이 폭락하면 시가 배당 수익률이 엄청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배당 투자자라면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배당 투자의 관점에서는 시장이 빠지면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 배당주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뭐 방금 소개해주신 뭐 특히나 한국금융지주 같은 주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렇게 이제 배당금이 전반적으로 일정하고 약간 우상향하는 그런 주식은 지금 뭐 주식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해서 예적금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런 애들을 좀 사모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단지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이제 트레이딩하고 투자하고 매매하고 투자하고를 자꾸 고민을 여러분들 먼저 정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생각 자체가 지금도 얘기를 들어보시면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그 경제학 채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다 그러죠. 지금부터는 조금 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트레이딩 아니에요. 투자입니다. 아까 방금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10% 더 빠지더라도 어차피 더블 날 거고, 아니면 60% 이상은 수익 날 거니까 지금부터 모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은 투자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땐 대부분 다 트레이딩입니다. 장기가 10개월짜리 트레이딩이 됐든 3개월짜리 트레이딩이 됐든 데이 트레이딩이 됐든 간에 대부분 보통 샀다 팔았다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투자가 던질 투자죠. 자금을 던진다는 건데, 자금을 던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금을 던져 놓는 겁니다.
배당 투자도 뭐냐 하면 던지고 난 다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주식을 팔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매매라고 하는 거는 사고 난 다음에 파는 거죠. 구분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배당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던지고 난 다음에는 그냥 배당이 나오는 부분을 계속 키워나간다. 현금 흐름을 키워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 뭘 할 수가 있냐 하면은 배당으로 4천만 원 이상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시장이 많이 오르면 앞에 있는 그 종목들이 원래 배당을 이렇게 주는 회사들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이 괜찮았던 시기, 지금 보면은 2017년 뭐 이럴 때는 배당이 2%대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배당금이 작은 것도 있습니다만, 배당이 2%, 3%밖에 안 되는데 시장이 확 밀리면은 배당 수익률이 확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원래 4억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배당이 옛날에는 뭐 2천만 원 아니면 1천만 원밖에 안 되던 배당이 배당률 10%까지 올라가니까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당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만든 현금 흐름은 나중에 시장이 올랐을 때는 그 배당을 줄 수 있게끔 그 종목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안을 일단 던져놓고 난 다음에 거두는 부분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시차를 많이 두고 거두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당 투자라든지 투자 관점에서 접근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긴 호흡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 방산주 여기도 되게 상당히 핫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유동성이 축소되는 그런 시기에서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사실 이제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적어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을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에 가입이 안 돼 있긴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뭐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같은 국가들을 아니면 이라크와 쿠웨이트를 뭐 이렇게 치면은 곧장 누가 갑자기 나타났나요? 미국이 갑자기 나타나서 항공모함 쫙 끌고 와서 전투기 한번 띄우고 폭격기 한번 날아가고 드론 막 가고 막 난리를 쳤는데, 요즘 미국은 그렇지 않죠.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을 보면서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각국의 나라들이 아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사견입니다만은, 전쟁이 안 끝나는 이유는 미국이 전쟁을 안 끝내기 때문에 전쟁이 안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본격적으로 뭔가 뭐 3차 세계대전이 터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미국의 군사력하고 러시아의 군사력의 어떤 첨단 기술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충분히 쉽게 제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이제 장기적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 LNG를 미국이 팔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번 우크라이나전으로 인해서 미국만 웃고 있다. 그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밀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어차피 미국은 농산물 수출 국가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있죠. 그래서 각국들이 지금 생각을 하는 부분은 아마 방산에 관련된 무기들을 다시금 재편하려는 노력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독일도 그런 얘기가 일단 있었는데, 제가 어떤 유튜브를 한번 봤더니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 군사력이 7인가 6위 정도 된다고, 핵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6위 정도 된다고, 정말 이제 대단한 나라, 우리나라 정말 군사력이 강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태리보다도 우리가 강하고 독일보다도 우리가 강하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된 이유는 미국이 나토를 다 지켜주니까 독일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이런 나라들, 유럽에 있는 선진 국가들이 국방력을 높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없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 터졌는 부분을 보면 이제는 필요성이 생긴 거죠. 두 번째로 경제가 불lok화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국지전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건드릴 수 있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우리 국민들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가성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무기가 가성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대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탱크라든지 뭐 여러 미사일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은 뭐 개발을 했었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가성비가 좋아지다 보니까 팔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기 관련된 회사 무기 관련된 부분이 위성이라든지 하는 부분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거든요. 우리 지금 한국항공우주에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게, 저번에 혹시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페이스X가 위성을 띄우고 난 다음에 위성 발사체가 다시금 자리에 앉는 거,
혹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항공우주가 그걸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것만 되면 또 대박이죠. 대박이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래 로켓이 쏘아질 때 처음에 고체 연료로 먼저 세게 쏘아진 다음에 그다음에 액체 연료로 이제 약간의 속도를 제어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체 연료 사용이 금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액체 연료 가지고 계속 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고체 연료가 풀렸죠. 근데 이게 오르다가 이제 내릴 때는 액체 연료로 이걸 계속 조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연구를 해온 게 액체 연료밖에 없잖아요. 고체 연료 못하게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한테 또 뭐 이렇게 호재다 이렇게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안에서 우리 얘기할 때 그 UAM 관련된 종목군들 얘기를 할 때도 맞아요. UAM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관련된 종목군들 여러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 안 되면 헛방입니다, 그렇죠? 못 날아가잖아요. 맞아요. 내비게이션이 안 되는데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4G까지는 사실 지상에서 쏠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어요. 5G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위성에서 쏘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거기다 하나 더 얘기를 할 것은 오늘 책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책을 보십시오. 네. 우리 보통 GPS 사용 많이 하잖아요. GPS가 없으면 내비게이션도 없죠. 네네. GPS는 누구 거? 미국 거. 미국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돈을 받고 주는 게 아니고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는 갑자기 끊으면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정부에서 KPS라는 걸 갖다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중궤도 위성을 최소한 4개 이상 또 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성 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무기 관련된 회사들이 위성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또 엮여 있다 보니까 요들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를 보통 우리가 이제 날씨 일기예보하는 거하고 좀 많이 비유를 합니다. 투자자의 관점이라면 이런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2시하고 내일 12시를 비교를 해서 언제가 더 더울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름이 가고 있으니까 내일이 더 더울까? 내일이 비가 오면 내일이 조금 추울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지금 12시하고 3개월 뒤 11월 달에 12시, 11월 1일에 12시하고 어디가 더 기온이 더울까요?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자명해지죠.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경기가 계속 안 좋지 않아요. 경기는 안 좋으면 또 좋아지고 좋으면 또 안 좋아지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부분은 수급이 안 좋은 거지 기업이 다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얘기 자체는 정말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지금 내가 손실을 입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 부분을 다 회복할 수 있는 텐베거가 있는 그러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경제학자의 시각이 아니라 주식 투자자 아니면 주식 트레이더의 입장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경제학자의 시각이 아니라 정말 그 투자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접근하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경기가 안 좋은데 주식은 왜 올라? 이런 부분들이 다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금리가 인하되고 또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를 잘 보시면서 뭐 지수도 사실 2배 오르는데 그 중에서 또 10배가 그렇죠. 가능한 종목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방송도 보시고 또 계속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한 10분의 1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잘 챙겨보셔서 투자하는 데 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